이번 시간에는 거주주택 특례편 사례 4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내용을 보시면 갑의 경우에 A주택을 취득 후에 거주 중이죠. 취득 후에 거주 중이고 2년 이상 거주한 상태입니다. 2년 이상 거주를 하였고 이후에 21년 8월에 B주택을 취득하고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였죠. 그리고 이렇게 A주택, 거주주택과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였는데요. 이때 질문이 A주택 양도 시에 거주주택 특례가 아닌 일시적 주택 특례가 가능한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A주택이 거주주택으로서 일단 거주주택 특례에서 비과세가 가능하죠. 그리고 일시적 주택 관계를 살펴보면 A를 먼저 취득했고 B를 나중에 취득했기 때문에 B주택을 신규주택으로 볼 수 있죠. 신규주택을 볼 수 있는데 신규주택의 경우에는 취득기한이 제한이 있죠. 즉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서 취득했어야 됩니다. 근데 B주택은 21년 8월에 취득했기 때문에 2009년에서 1년이 훌쩍 경과한 후에 신규주택 B주택을 취득했고요. 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되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일시적 이주택 특례에 의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23년 3월 현재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A가 갖추었다면 일시적 이주택 특례에서도 비과세가 가능한 겁니다. 즉 2009년 12월에 취득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조정지역도 아니었죠. 따라서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일시적 이주택 특례에 의해서도 비과세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즉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이주택 특례가 이렇게 중첩되고 있죠. 이 경우에는 납세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선택 가능한가 라고 물으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결론적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국세청에서도 예규를 통해서 이렇게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이주택 특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자세하게 한번 더 살펴보기 위해서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이주택 특례가 중첩되는 경우에 아까 사례에서는 거주주택 특례, 일시적 특례 중에서 거주주택 특례든 일시적 이주택 특례든 납세자가 선택이 가능했는데요. 그 경우에는 A주택과 B주택만 있는 상황을 상정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당초 A,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후에 B주택을 취득해서 장기 임대주택을 등록한 거죠. 임대 등록을 하고 이 상태에서 사례에서는 A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특례든 일시적 특례든 선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그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C주택을 취득 후에 A주택을 양도한다. 이때 A주택이 양도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A주택이 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A주택과 C의 관계는 일시적 주택이 돼야 되죠. 일시적 주택 관계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A와 B의 관계는 거주주택 관계가 돼야 됩니다. 거주주택 특례 관계가 되어야만이 일시적 주택 특례와 거주주택 특례가 중첩에 대해서 비과세가 가능할 텐데요. 근데 이렇게 일시적 주택 특례로 비과세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B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되죠. B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비로소 A와 C의 관계가 일시적 주택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주주택 특례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거주주택 특례에서는 A와 B의 관계는 거주주택 특례에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즉 일시적 이주택 특례에서도 거주주택 특례에서도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일시적 이주택 특례에서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제돼야 된다고 했죠.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전제가 B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없는 것으로 보려면 A와 C의 관계는
A와 C의 관계가 일시주택 특례가 적용이 돼서 비과세가 가능할 텐데 B주택을 없는 것으로 보려면 A와 B가 거주택 특례 대상으로 전제돼야 된다. 즉 A와 B의 관계가 거주주택 특례가 전제되어야만이 A와 C의 관계에서 일시적 이주택 특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즉, 이 말은 일시적 이주택 특례에서 우선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아야 된다. 특례로만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일시적 이주택 특례에서는 A와 C의 관계지 A와 C를 일시적 이주택 특례 관계로 본다고 할 때 이 B주택을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즉 A와 B가 거주주택 특례일 때만 이 B주택을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시적 이주택 특례와 거주주택 특례가 중첩되는 것 같지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우선적으로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해야 된다. 그러면 사례를 보겠습니다. 네, 이 사례에서는 이 경우에는 A주택을 양도했는데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C주택을 취득한 경우죠. 제가 설명한 내용에 하면 이 경우에는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주택 특례가 중첩이 되지만 일시주택 특례와 거주주택 특례가 중첩이 되어야만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중간에 C주택을 취득해서 A와 C가 일시주택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거주주택 특례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우선적으로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서 우리가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이주택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주주택 특례를 선택하게 되면 A주택은 거주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죠.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지만 이후에 남은 B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B주택을 이 시점에서 양도한다 라고 할 때는 B주택의 보유기간은 전체 보유기간은 이 기간이죠. 이 기간에 대한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A주택의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하죠. 비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거주주택 특례의 경우는 A주택은 비과세를 받지만 이 B,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에서만 비과세한다. 반면에 일시적 이주택을 선택할 경우에는 A주택 동일하게 비과세되죠. 그리고 B주택을 양도할 때는 이제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해 주죠. 따라서 일시적 이주택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거를 당연히 저라면 일시적 이주택을 선택해서 비과세를 받을 겁니다. 이 장기 임대주택에서 방금 간단한 사례에서 보았듯이 A주택과 B 임대주택이고 이 거주주택일 때 A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A주택에 대해서는 A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이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줬죠. A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줬는데요. 이후에 임대주택인 B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전체 보유기간에 대한 전체 차익이 B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인데요. 이때는 거주주택 특례를 선택하게 되면 이 B주택의 전체 보유기간에서 비과세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A주택의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A주택과 B주택 두 개의 주택만 있을 때는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요. 한 세 개 이상으로 있을 때는 예컨대 처음에 A주택이 있고요. B주택이 있고 C주택이 있다. A주택은 처음부터 취득 시점은 동일하다고 하죠. 취득 시점은 동일하다. A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하고 B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이죠. 장기임대주택이고 C주택도 장기임대주택이다. 이랬을 때 A주택은 거주주택으로서 A주택을 양도할 때는 A주택 외에 장기임대주택만 있기 때문에 A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거주주택 특례로 비과세가 가능한데요. A주택은 전체 보유기간에 대한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죠. 반면에 B주택에 대해서는
이 전체 보유기간 차익, 예를 들어서 이 거주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거주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이 전체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겁니다. 과세가 되는 거예요. B의 전체 보유기간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요. C주택의 경우에는 C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으로 전환이 되고, 거주 전환 후에 2년 이상 거주를 하는 거죠. 2년 이상 거주하고 이후에 양도를 했을 때 C주택만 남았기 때문에 최종 1주택만 남은 거죠.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의해서 이 전체 기간에서 비과세 되느냐? 거주주택 특례는 그렇지가 않고요. 이 최종 남은 이 C주택은 이 B주택의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B주택의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C주택은 B주택 양도일 이후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C주택 취득일로부터 B주택 양도일 전일까지 이 기간에 대해서는 과세를 적용하는 거죠. 과세가 되고 B주택 양도일 이후 기간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 이 비과세를 적용해 주는 거는 C주택에 대해서는 이 A주택의 양도일 이후 기간분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A주택의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 입법 미스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다주택자에서 그 비과세를 적용할 때 최종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적용할 때는 그 최종 1주택 직전 주택의 양도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 보유기간을 재계산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따라서 이게 그 직전 최종 주택의 직전의 주택의 양도일 이후 기간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해준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 A주택의 양도일 이후 기간분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줘야 이게 합리적이고 거의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입법적인 미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마도 보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는 오늘은 거주주택 특례편 사례 4번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